안녕하십니까, 장 대표입니다. 자, 소개드릴 코인은 리플 코인입니다. 자, 리플 코인,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코인으로도 유명한 코인이죠.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800원 라인까지 다시 하방 압박을 가져오면서 2% 가까운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죠. 리플 코인, 리플한테 또 한 번 속으면 안 된다. 리또 속이 다시 한번 나오고 있다.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면서 영상을 요청해 주셨거든요. 자, 리플 코인, 우리가 리플 코인 투자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첫 번째로 CBDC라는 디지털 화폐를 중추적으로 그 기능을 갖고 있다. 두 번째로 뭐가 있습니까? 코인과 코인의 송금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이거 말고 엄청 많죠. 뭐 모멘텀 같은 경우는 IPO, 니플랩스의 IPO도 준비하고 있다. EDXM에 상장할 가치도 충분하다.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긍정적인 이벤트만 하더라도 엄청나게 많은 게 바로 리플이에요. 그런데 이 리플은 어떻습니까? 하방 압박을 가져오니까 많은 분들 이러한 상승에 대한 모멘텀까지 다 잊어버리고 떨어질까봐 무서우니까 매도 시점을 잡는 이 부분이 나오고 있는 현재 시점을 보여주겠습니다. 자, 새벽 시간 리플 코인 굉장히 많은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지만 우리가 왜 리플에 투자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먼저 체크하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거든요. 자, 우선은 이러한 모든 부분들 하나씩 하나씩 짚어드릴 거니까 오늘 리플 코인 영상을 보시면서 리플이 이렇게나 하방 압박을 갖고 오고 있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 2% 가까운 하방 802원까지 떨어졌다. 이렇게 떨어지니까 많은 분들 추가적으로 더 떨어질까 봐 무섭죠. 당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800원 이탈했을 때 기여력을 생각해 보시죠. 어떻습니까? 여기 라인 때 800원을 이탈했다. 850원, 750원까지 떨어졌다. 이런 하방 압박을 가져왔을 때 어떠한 마음이 있으셨습니까? 이제는 매도해야 되겠다. 리플, 모멘텀이 있으면 뭐하냐? 그 중에 하나라도 제대로 나온 게 없으니까 이렇게 하방 압박을 가져온다. 다시 부활해서 올라갔던 거. 다들 기억나시죠? 1,000원을 찍고 내려왔을 때 뭐였습니까? 리플, ETF가 나온다. 자, 이런 거짓된 뉴스, 이런 뉴스 때문에 1,000원을 뚫고 올라갔다가 잠깐 다시 내려왔습니다. 왜 내려왔습니까? ETF 아직 신청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걸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자, 리플 ETF, 비트코인 ETF도 나오고 이더리움 ETF도 나옵니다. 이제는 비트코인에서 알트코인으로 넘어가고 있는 ETF 붐이 어느 시점에서 멈출까요? 이렇게 이더리움에서 끝이 날까? 아니면 해당되는 리플 같은 경우 상승에 대한 모멘텀도 많고 고래들의 매입량이 엄청나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리플 코인, 리플 ETF가 안 나올 것인가 생각을 해볼 불협성이 있다는 겁니다. 자,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리플랩스의 IPO를 준비한다고 했습니다. 이 IPO가 뭡니까? 기업 공개입니다. 자, 기업 공개한다는 건 뭐죠? 주식시장에 상장한다는 걸 이야기해요. 나스닥에 상장한다. 당연히 긍정적인 이벤트죠. 엄청난 이벤트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내년 5월 달에 한다. 내년 6월 달에 한다. 이러한 딜레이가 계속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실망 매물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뉴스를 먼저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자, 이거 한번 보시죠. 월스트리트 금융분석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리플 IPO는 내년 5월이 적기다. 상장하게 되면 리플 가격 600달러 이상 갈 것이다. 자, 굉장히 긍정적이고 굉장히 희망적입니다. 근데 5월 달에 해당되는 부분이 IPO를 한다. 그 부분에 리플 가격의 상승력이 이렇게나 올라갈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지금 이 시점에 하방 압박을 가져올까?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가야 돼요. 어떻게 알고 갈까?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리플의 상승 요인들 엄청나게 많죠. 더군다나 국제통화기구인 IMF와도 손을 잡고 리플은 CBDC를 계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자, 여기서 말하는 CBDC는 디지털 화폐입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종이 지폐, 동전들 우리 이제 이용 안 하죠. 벌써 신용카드만 이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디지털 화폐로 넘어간다. 화폐가 바뀐다는 겁니다. 화폐가 바뀐다는 건 새로운 역사가 써진다는 부분인 거고 그 중심에 리플이 있다라는 거. 이러한 긍정적인 이벤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방 압박을 가져오고 있는 이유는 뭘까? 여기 장대 양봉을 그렸다가 다시 한번 상승폭을 줄였던 그 부분은 ETF 때문에 떨어졌다. 추가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 800원 라인을 다시 한번 지지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이유 또한 여기에 속해져 있습니다. 자,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리플의 강력한 상승 모멘텀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떨어질까요? 리플의 상승 모멘텀이 없어졌습니까? 아니죠. 리플의 상승 모멘텀은 그대로 있어요. CBDC, 코인과 코인의 송금 시스템, 국제 간의 스위프트 거래, IPO 모든 부분은 순차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떨어질까? 그 이유는 고래들의 시세 조작이 돼 있다는 거.
고래가 시세를 조작한다. 이건 어떤 걸 말입니까? 조작이란 말이 어려운 나쁜 말이지만 조정이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조정은 무엇입니까? 이 가격이 맞는지 아닌지 테스트를 하면서 움직인다 라고 볼 수 있죠. 자, 이 조정 고래들이 한다, 시장에서 한다. 틀린 말 아닙니다. 둘 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이 조정에서 누군가는 매도 버튼을 누른다. 매도 버튼을 누른 건 누굴까요? 고래들일까요? 아니면 개인들일까요? 당연히 개인일 확률이 매우 높겠죠. 자,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 비트코인 ETF도 마찬가지고 이더리움 ETF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이 계속 ETF가 나온다고 하면 당연하겠지만 시장에 유동성 자금이 엄청나게 들어오게끔 되어 있는데 그걸 가지고 얘네들이 고래들은 어떻게 할까요? 다시 한번 매집 라인을 구축하고 싶겠죠. 어디에서? 확실한 저점에서. 이러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하방 압박을 가져오고 있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없습니다. 없어요. 시장에서 이 가격이 맞는지 아닌지 테스트를 하고 있는 조정이라고 하지만 고래들의 입장에선 확실한 저점 구간에 매수할 수 있는 그 기회를 가져간다는 거. 이게 바로 고래들의 심리입니다. 자, 고래들의 매집 라인을 구축한다. 확실한 저점 아니면 매집 안 하는 게 고래입니다. 그러면 우리 또한 어떻게 될까요? 매수와 매도의 포지션을 가져가야 된다. 당연하겠죠. 우리가 투기가 아니라 투자를 해야 된다. 라고 하는 부분이 뭡니까? 돈을 투자하지만 시간까지 같이 투자를 해야 되는 게 바로 투자입니다. 근데 투자가 어렵죠.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는 돈도 제한적이고 시간도 제한적이기 때문에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매수와 매도 둘 다 중요합니다. 근데 이 비중 관리가 더욱더 중요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강조 말씀드렸던 건 지금처럼 이렇게 하방 압박 가지고 내려오지만 다시 800원 라인을 지지받고 다시 올라가게 되면 지금 이 시점에 매도하신 분들은 분명하게도 후회를 하신다는 거. 이 부분 다시 한번 잊지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오늘 이러한 부분들을 순차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 조금 길더라도 새벽 시간 끝까지 보시는 걸 다시 한번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전화번호도 말씀을 드릴게요.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 여기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이 모든 부분 하나씩 하나씩 제가 직접 잡아 드릴 거니까 안정적인 투자의 관점은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씩 하나씩 직접 문자로 먼저 넣어 드릴게요. 지금 영상도 무료로 보시는 것처럼 문자도 무료, 카톡방도 무료니까 하나씩 받아보시고 확실한 수익관을 함께 같이 만들어 가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상단 전화번호에 숫자 1번 문자 한 통이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모든 부분은 무료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오늘 영상 조금 더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리플코인. 우리가 리플코인 투자하고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 있다 말씀드렸죠. 근데 비트코인과 비교라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자, 보시죠. 또 버스를 놓쳤나? 5천만 원 돌파한 비트코인 2030년엔 8억이라고 합니다. 엄청난 긍정적인 뉴스를 보내고 있죠. 자, 비트코인이 1억을 앞에 두고 떨어졌던 부분이 확실히 기억에 남으실 겁니다. 근데 5천만을 돌파했다. 비트코인은 2030년도에 8억을 돌파할 것이다. 상승 랠리 중인 비트코인이 지금 어떻습니까? 해당되는 부분이 하방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상승 중인 비트코인 휘청거리니까 이더리움도 휘청거린다. 5천만 원이 재차 붕괴되었다. 이것 또한 오늘 날짜 나왔던 뉴스입니다. 자, 뉴스에 따라서 변동성이 이렇게나 많이 나오고 있는 이런 시장에 매수와 매도를 반복하시겠습니까? 아니죠. 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비트코인 하면 어떤 게 떠오르십니까? 비트코인 ETF 관련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이슈가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비트코인 ETF 뭡니까? 펀드입니다. 펀드예요. 이 펀드라는 건 어때요? 개인들의 자금만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까? 절대 못해요. 그래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나오게 되면 26조 원이 시장에 유입이 된다. 이게 어떤 걸 말합니까? 펀드가 운영을 하려면 개인들의 자금만으로 운영이 안 되니까 누구의 자금이 들어옵니까? 고래들, 기업과 기관들입니다. 이 아이들의 자금이 들어오는데 그 자금을 우리는 어떻게 예상합니까? 최소 26조 원을 예상합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왜 5천만 원 떨어지고 다시 4천만 원대를 유지하고 있을까? 이더리움도 왜 휘청거리고 있을까? 리플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코인들이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지금 하방 압력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비트코인 ETF가 나오고 이더리움 ETF가 나오면 시장의 유동성 자금이 26조에 쏟아져 들어오게 되면 당의 상승력은 높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한 이벤트를 우리는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고래들이 노리는 수가 따로 있죠.
뭡니까? 자, 비트코인 현물 ETF의 선점 효과에 노림수가 있다. 이게 어떤 걸 말하는지 한번 보시죠. 비트코인을 먼저 매집하고 나서 비트코인 ETF를 출시할 것이야. 첫 번째가 뭡니까? 매집이에요. 이 매집이라는 건 저번에 뭐라고 했습니까? 매수를 저가에 매수한다. 고래들 고래들이 막 뛰어 올라가는 거를 시장가로 매수하면서 더 끌어올립니까? 아니면 다시 끄집어내려서 저가에 매수합니까? 당연히 후자겠죠. 이 부분이 바로 매집이라고 합니다. 매집을 먼저 하고 나서 ETF를 출시할 것이다.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비트코인 또한 지금 하방 압박을 가져오고 있다라는 거. 제가 CBDC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CBDC, 비트코인, 리플, 이더리움 모두가 다 중요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보시면 이렇습니다. 리플 코인의 이러한 고객사들을 보시죠. SABB, SCB, SBI, 비테크, 엄청난 은행권들, 글로벌 은행권들은 다 유럽에 있고요. 아랍에미레이트에 있고요. 아시아에 있고요. 엄청난 은행들은 이렇게 다 매집되어 있습니다. 이 은행들이 다 뭡니까? 리플의 고객사예요. 리플의 고객사로 되어 있는 이 은행들은 왜 이렇게 계속적으로 리플과 손을 잡고 있을까? 그 이유는 리플의 강력한 상승 모멘텀이 그대로 은행권들, 전통적인 금융시장과 연결관계가 매우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CBDC 같은 건 당연하겠죠. 디지털 화폐가 나간다는 건 IMF와 손을 맞잡고 있다라는 리플은 당연하죠. 이렇게나 강력한 모멘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블랙록 해당되는 ETF, 해당되는 블랙록이 리플 ETF도 신청했다. 그러한 가짜 뉴스가 나올 만큼 리플 코인은 그만큼의 확실한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후폭풍을 맞았다. 리플 2024년 가격 전망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러한 이벤트들과 함께 심리적 불안선이 흔들거리고 있죠. 가짜 블랙록 리플 신탁을 만들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사실상 미국이라는 국제 자유 국가에서 이러한 뉴스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든 일이겠죠. 근데 리플은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코인이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이런 뉴스가 나왔을 때 당연시 받아들이는 현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 1,000원을 바로 돌파해버리는 모습이 있었다는 거. 근데 지금 실망 매물이 나왔다 하더라도 너무나 많은 물량이 나왔다는 거 다들 알고 있으시죠? 보세요. 실망 매물 어디가 나왔습니까? 여기 보시죠. 장대 양봉이 나왔다가 그 양봉 폭을 확실히 줄였던 게 900원이었습니다. 근데 거래량 보시죠. 거래량 이후에 이렇게나 줄어들면서 하방 압박을 가져오고 있다라는 것. 거래량이 없이 내려오고 있다. 이건 어떤 걸 의미합니까? 고래가 이탈을 하고 있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망 매물이라 해봤자 개인들의 매물이 나오겠죠. 개인들의 매물이 나오기 때문에 이만큼 거래량이 적게 나오고 있다라는 거. 리플을 차트를 보시면 1봉만 보지 마시고 한 주봉을 보시죠. 자, 주봉을 조금 더 넓게 보겠습니다. 지금 어떤 시점입니까? 계속적인 오름세가 나왔던 부분이 아니라 이 박스권에 갇혀 있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고 여기 보시면 장대 양봉 나왔던 날 1200원을 돌파했던 날 이게 뭐였습니까? SEC랑 약식 재판 결과 리플이 이겼다. 어떻습니까? 상승력이 1200원을 바로 뚫어버렸습니다. 근데 어때요? 다시 하방 압박, 횡보 라인, 상승, 하방 압박. 어떤 식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까? 확실하게 이 고래들이 시장에 컨트롤하고 있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죠. 고래가 매집을 했다. 고래가 들어와 있다. 이건 어디에서 판단합니까? 우리 또한 거래량을 보면서 판단할 수가 있죠. 자, 이건 보시죠. 리플의 거침없는 랠리 1달러의 낙관론이 솔솔 나오고 있다. 리플은 2024년 5월까지 27달러 도달이 예상된다. 27달러입니다. 지금 얼마죠? 800원이에요. 엄청난 저점의 바닥 구간을 말하고 있죠. 이게 언제 나왔던 뉴스입니까? 오늘 날짜로 나왔던 아닙니다. 11월 7일 날짜로 나왔던 뉴스입니다. 11월 7일 날짜 낙관론이 나오면서 2024년도에 5월달 27달러를 예상하고 있다. 5월달 굉장히 이례적이죠. 이 부분을 보여드릴게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당되는 그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금융 전문가 분석가들은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리플의 IPO는 내년 5월이 적기라는 거. 5월 달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물론 시간적인 여유가 엄청나게 길게 느껴지죠. 지금은 겨울, 초겨울인데 5월 달 꽃피는 봄에 이 부분이 나온다. 이 부분까지 어떻게 기다릴까? 대기를 어떻게 해야 될까? 난 지금도 죽겠는데 매도를 해버리고 더 빨리 올라가는 코인으로 갈아타서 이걸로 수익 보다가 이때 들어가면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시죠. 근데 들어갈 수 있으시겠습니까? 지금도 800원에 벌벌 떨면서 매도를 하셨는데 이 부분에서 추가적인 매수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리플의 모멘텀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자, 리플 파트너사 홍콩 결제 송금 라이센스를 취득했다. 이게 오늘 날짜 나왔던 뉴스예요. 리플 페이먼트 채택 싱가포르 핀테크 기업은 홍콩 관세청으로부터 MSO 라이센스를 취득했다. 자, 리플의 모멘텀 손실 난 게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방 압박 가져오니까 800원도 이탈할 것 같으니까 전량 다 매도해야 되겠다. 이거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리플 혹시나 매도 시점을 잡겠다. 비중이 너무 커서 매도를 해야 되겠다. 그럼 100% 매도를 하는 게 아니라 비중을 나누어서 확실하게 현금을 확보한 다음에 추가적으로 내려갈 자리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때 매수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비중도 확실하게 나누어서. 비중을 나누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지금처럼 불안해서 이 공포감에 매도를 다 하게 되면 다시 재차 상승할 때 절대적으로 후회만 남는 매매가 된다라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리플에 고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거 한번 보시죠. 리플 2주간 30%가 급등했습니다. 고래 세력들 거래량은 지갑수는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게 11월 2일 날 나왔던 뉴스입니다. 11월 2일 언제입니까? 차트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11월 2일이면 바로 이날이에요. 엄청난 상승력을 가져왔다. 이 부분에 상승력이 나했던 이 부분에서 2주간 매매했다고 하니까 이 라인이거든요. 어느 라인입니까? 말씀드렸죠. 800원 라인이에요. 2주간 고래들이 매집됐던 구간은 800원이다. 근데 800원 다시 돌아오니까 고래들이 여기서 매도를 할까? 아니면 올라왔을 때 매도를 했나요? 안 했죠. 거래량을 보세요. 일제히 나오지 않습니다. 엄청난 거래량이 나왔던 1100원을 뚫었던 1200원을 뚫었던 이 시점 대비해서 거래량이 나왔던 적이 있습니까? 절대 없죠. 그렇다는 건 뭡니까? 고래의 이탈 물량은 지금 없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자, 제가 여러 번 고래, 세력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잘 이해가 안 되시죠? 고래가 개인일까요? 절대 개인일 리가 없습니다. 자, 이건 블록 데이터에 나타난 자료 화면입니다. 자료 한번 보시죠. 이 자료에서 보시면 코인 시장에 누가 가장 많이 투자를 했을까? 1위가 누굽니까? 알파벳, 구글이에요. 2위는 블랙록, ETF를 신청했던 기업으로 굉장히 유명하죠. 모건 스탠리, 골드만삭스, 페이팔, 마이크로소프트 시티, 어메가 이스프레스까지. 자,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기업들 어느 나라에 있는 기업입니까? 미국에 있는 기업이에요.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고 S&P, 다우에 상장되어 있죠. 당연하겠죠. 금리를 올린답니다. 해당되는 부분에 대외적인 이벤트가 엄청나게 하방 압박을 가져오는 건 기업들의 가치가 떨어지는 걸 말하고 기업의 가치가 금리 때문에 왜 떨어질까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집을 샀을 때 대출을 받습니다. 대출 금리가 올라가면 우리 어떻습니까? 부담스럽죠. 그 부분에 심리가 그대로 녹아져 있어요. 기업들 또한 대출 금리가 올라가면 부담이 더욱더 클 수밖에 없고 그래서 기업의 가치가 떨어지면 주식시장도 떨어지고 투자자금을 회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코인시장 또한 하락할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거. 이게 바로 커플링화되어 있다라는 걸 그대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눈에 띄는 기업이 있으시죠? 어디 있습니까? 삼성, LG, 우리나라 굴지의 대기업도 이렇게나 코인 시장에 투자를 많이 했다. 생각해 보시면 우리 주식시장에 삼성이 투자했습니다. 삼성이 지분을 늘렸습니다. 어떻습니까? 주식시장 날아다니죠. 왜 그럴까요? 바로 삼성이 투자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근데 미국의 굴지의 대기업들이 이렇게나 코인 시장에 투자를 많이 했다? 당연하겠지만 코인 시장은 이제는 ETF를 넘어서 제도권으로 가고 있는 현재 시점을 말합니다. 근데 왜 안 올라가고 이유 없이 하락하고 있을까? 그 부분을 생각해 보시면 여기 다시 원점으로 돌아옵니다. 코인들 해당되는 부분에 노림수가 있다. 비트코인 현물 ETF 선점효과 노림수를 갖고 있는 고래들의 움직임은 확실하게 매집 구간을 형성하기 위해서 저점에 매수하기 위해서 올라가던 것도 다시 끄집어 내려서 매수하는 아이들이 바로 이 고래들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고래들 생각해 보시죠. 언제까지 내려올 수 있을까? 고래들의 매입 단가가 위축되고 고래들 매입 단가도 위험하다. 그런데도 더 내릴 수 있습니까? 절대 못 내리죠. 절대 못 내립니다. 자, 그럼 어때요? 지금 리플 코인 어떻습니까? 800원 라인 이탈했다가 다시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물론 가능해요. 근데 이 추세에 맞춰서 지금 이렇게 떨어졌다. 2% 넘게 떨어지니까 무서워서 매도해야 되겠다. 나중에 올라갔을 땐 분명히 후회하십니다. 그 부분 때문에 지금 영상에 만들어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영상이 조금 길었습니다. 우리가 매수와 매도 포지션을 어떻게 잡느냐,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하느냐, 그 부분은 어떠한 코인에 투자하느냐, 그 부분에 따라 달렸다는 거. 리플의 코인에 확실한 상승 모멘텀이 무엇이 있는지 다시 한번 판단해 보기엔 좋은 기회고요. 마지막 신규로 매수하고 싶으신 분들, 추가 매수하고 싶으신 분들 지금 가장 적기에 나와 있다는 거.
적게 와 있다. 매수를 바로 들어가도 되겠죠. 근데 이것 또한 비중을 어떻게 나누어 들어가겠느냐.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체크하시고 더욱더 신중한 매매를 했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오늘 리플코인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갑작스런 급락에 많은 분들 불안하시겠지만 확실한 시장의 모멘텀을 갖고 있는 리플코인인 만큼 상승력은 재차 발휘할 거라는 거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더욱더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전화번호도 말씀을 드릴게요.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 여기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이 모든 부분들 먼저 문자로 전송해 드릴 거니까 지금 영상도 무료로 보고 있으신 것처럼 해당되는 문자도 무료, 카톡방도 무료입니다. 새벽 시간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셔서 카톡방에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영상 찍어 올려드렸으니까 영상 보시면서 다시 한번 리플코인에 어떠한 상승 모멘텀이 있는지 체크하시면서 확실한 수익 구간 같이 만들어 가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성공적인 투자 정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